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리즈, 그러니까 기본부터 실용까지 시리즈가 상당히 좀 길면 좋은데 아쉽게도 뭐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레뷰 영상을 계속 올린다고 해서 구독자가 뭐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해봤는데 보통 시리즈를 유지하면은 몇 분 구독을 눌러주시다가 시리즈를 계속 간다고 해도 이제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또 그걸 끊으면 그나마 계셨던 구독자 분들이 또 구독 취소를 하고 사라지시죠. 레뷰의 저변, 그리고 저의 이 영상을 찍는데 투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빈약해요. 그리고 저도 먹고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을 해야지 되잖아요. 3월쯤 되면 이제 또 개강도 해야지 되고, 아마도 이번 영상으로 레뷰를 잠깐 또 끊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여름방학 때 시간이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런 시즌에 오늘은 제가 미리 커피도 옆에 딱 준비해 놨고요. 목 상태를 좀 잘 유지하면서 계속 해보자. 지난번 했던 영상인데 요거를 마무리하기 전에 진짜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지를 얘기를 드려야지 되는데, 지금 하던 이 부분 이미지를 가지고 레뷰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수 있는 요 내용을 마무리를 오늘 하고, AI 레뷰에 AI 생성형 AI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또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물론 지금처럼 AI 붐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오래전, 한 20여 년 전부터 레뷰에는, 특히 비전 쪽에는 AI 기반, AI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이 달려있긴 했는데, 그리고 많이 쓰긴 했는데, 그런 AI는 요즘은 그냥 그게 AI일까? AI는 AI인데 좀 트렌드에 맞춘다면 좀 부족하잖아요. 새롭게 등장한다는 AI는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내가 DAQ 뭐뭐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변환하는, 그리고 화면에도 보여주고 저장도 할 수 있는 코드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근데 실용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보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마이레뷰 그 운영진 분들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레뷰를 공부하고 실무에서 쓰려면 정말 많은 예제 코드들을 확보를 해주고 그걸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바로 그 사업을 접어버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최소한 AI에게 나 이런 예제가 필요해 하면 그 예제를 제공해 주기만이라도 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죠? 저런 AI는 이미 있어요. 뭐 검색하는 거죠. 뭐 서치 이런 거 눌러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은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지 함수를 찾잖아요. 그런데 대략적인 걸 하면은 그 코드를 찾아주는 AI는 이미 있긴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는 검색의 보조적인 역할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NI는 레뷰, 특히 예제 파일들이 아주 강력하단 말이에요. 물론 커뮤니티에는 예제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요 회색 처리된 거는 실제 사용 못하는 예제들이고, 이렇게 색깔이 확실하게 윤곽선이 색상이 나오는 것들만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거를 찾아줘 그러면 찾아주는 정도, 이 정도는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레뷰와 AI를 억지로 매칭시킨다, 요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최신 일반인들이 편하게 쓰는 생성형 AI, LLM, 요쪽
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고 실용성을 굳이 찾기가 어렵긴 하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늦어야 후년쯤 되는 그것도 제품 판매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있긴 있습니다. 자, 5분이 확 지나가 버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요거를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 화면이 좀 불필요한 거 지우고 오늘 할 걸 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되니까요. 불필요한 영역을 좀 지우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1D 요것도 필요가 없고, 결국은 요것들만 보이면 되는데 요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이쪽에 두고 좀 왼쪽 정렬하고 UR의 강정 유지하고 크기도 한 100 정도 맞춰서 통일성을 주고, 라벨도 이게 Y 포지션인가? 뭐 회복가 안 되면 바꾸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코드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여기 좀 공간이 부족해요. 애매해요. 물론 화면을 키워서 이 넓은 공간 다 써도 됩니다. 이게 쭉 늘어나니까요. 양옆으로 코드를 늘리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 또 영상 보고 할 때 화면이 계속 전환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짜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프론트 패널을 좀 더 정리할 겸 요걸 하나 갖다 두고, 요거 그냥 이렇게 둬야겠다. 이런 식으로 두고 이쪽에 연결하면, 요걸 왜 두 개를 했냐 그러면 원본 이미지랑 뭔가 수정된 가공된 이미지를 비교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뒀고요. 이것도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난 시리즈, 그러니까 기초부터 기본기까지에 나와 있는 그 구조들, 그걸 또 이번에 활용을 해야죠. 첫 번째 활용할 거는 시퀀스만 오늘 써도 충분히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우클릭해서 다층 시퀀스를 바꾸신 다음에 요 정보는 뒤로 넘기고, 우클릭해서 시퀀스 로컬 만들고 일로 넘기고, 다음 페이지 추가해서 얘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공간이 또 애매하죠. 그럼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넣고, 그러니까 0페이지, 새로 준비된 페이지, 끝 페이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우클릭하고 시퀀스 로컬 한 다음에 1D 데이터를 보내요. 뒷페이지로 보낼 수 있게, 뒷페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시퀀스 로컬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또 쓸 데이터가 이 두 가지도 필요하죠. 두 가지도 필요합니다. Y 포지션과 X 포지션 데이터도 뒷페이지로 넘겨져요. 그럼 뒷페이지에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쓰면 되는데, 그 얘기는 이렇게 한눈에 딱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요거죠. 그러면 오늘 할 거는 뭐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추억이 막 떠오르죠.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했었는데 위와 아랫 라인은 자동으로 잘 딱 찾아주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사이즈는 자동으로 못 찾아준단 말이에요. 임의로 넣은 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러 개의 배열, 1D 배열 중에 최대, 최소 뭐 이렇게 해갖고 찾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고요. 그냥 센터 라인만 딱 끊을게요. 센터 라인 하나를 끊기 위해서 1D 배열을 2D 배열로 바꿔야죠. 2D 배열로 바꾸는 방법이 포 시퀀스 돌려갖고 했었죠. 우클릭하고 시프트 레지스터 하나 만들어주고, 이게 몇 번 하느냐, 몇 번 했었죠. 이게 몇이지? 기억이 안 나죠. 좀 전에 지웠는데 쓸데없이 지운 거지. 일단 배열 자르기 연결해 둡니다. 근데 실행을 못 하니까요, 지금.
이렇게 두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요 정보를 보면 되거든요. 요거를 또 인디게이터 생성하면은 없어 보이니까 프로브를 찍어요. 프로브를 하면 이제는 테스터기나 뭐 오실로스코프 보면 이렇게 찍는 걸 프로브라고 하잖아요. 랩뷰는 와이어 기반이니까 어디든 원하는 곳에 프로브를 찍어서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427에 371, 427, 371, 427, 371번을 자르는데 몇 개씩 자르느냐? 427개다. 427, 427, 427. 근데 427이 아니죠. 이게 RGB 3개씩 묶여 있잖아요. RGB를 하나 대표 데이터 하나만 뽑아내는 루프를 하나 추가해도 되는데 원래는 그게 정석이긴 한데 그 내용을 이미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충분히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곱하기 3배 해주면 돼요. RGB에 해당되는 3배. 그러면 이 3배의 길이만큼 자르는 거죠. 당연히 0번부터. 그리고 그 데이터 결과를 2D 데이터로 이렇게 뽑아내면 된다. 이건 거죠. 이렇게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해서 인디게이터하고 요건 닫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다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이거 하나하나 확인하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세요. 한참 랩뷰를 공부하고 개발 초기일 때는 이렇게 확인을 꼭 하시라. 요게 아마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면 만약에 이게 여기 끝에서 끝이 뭐 1이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3배를 해줬다면은 옆으로 3배로 이렇게 늘린 상태, 그런 이미지가 지금 약간 왜곡된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3배 했다가 나중에는 3으로 나누면 그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거 말로만 하면 안 되는데 보여드려야지 되는데 시각적으로 보기 제일 편한 게 이제는 컬러 박스였죠. 컬러 박스인데 요거는 모던 스타일은 테두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래식으로 가서 여기 있는 테두리가 없는 클래식 컬러 박스를 써보죠. 클래식 컬러 박스 이렇게 좀 작게 만든 다음에 얘는 솔직히 이제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참고용으로 잠깐만 여기 놔두고요. 컬러 박스를 두고 우클릭해서 빈배열 상수에다가 넣은 다음에 2배로 늘리고 쫙 이 정도면 다 보이려나? 택도 없지만 일단은 스크롤바로 커버를 좀 해주고 얘를 인디게이터로 바꾼 다음에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한 중간쯤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턱없이 부족한데 턱없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이 방법도 있죠. 일단은 컬러 박스 하나 선택한 다음에 얘를 한 5랑 5 정도 작게 하면 대략 나오죠. 대략 윤곽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좌우로만 3배 늘린 상태예요. 위아래는 371 그대로고요. 줄수는 동일하고 이렇게 됐죠? 시각적으로 충분히 보시고 이해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이거 가지고 여기에다가 만들어도 되는데 또 싱커스 멋있게 다음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퀀스 로컬 이게 랩뷰를 하면 랩뷰에 여기 게이트잖아요. 오늘 오후 5시에 미장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미용실 이발을 하러 가야 되고요. 어찌됐든
랩뷰는 이렇게 게이트 회로, 그러니까 회로 단위의 그 코딩이잖아요. 코드 언어 자체가 비주얼하게 회로처럼 만들잖아요. 요 회로 게이트만 이용해서 로직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리고 그게 쫙 펼쳐져 있는 2차원의 평면 상태의 코드가 아니고 이렇게 다층적인 코드를 짜면 이게 바로 지금의 반도체 기술의 원천이 되는 그런 기능이죠. 이거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만이나 중국, 미국 이런 데서는 랩뷰를 많이 써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왠지 모르지만 정책은 그러지 않는데 사학계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는 기존의 그 연구 개발을 하는 가장 중요한 틀 영역에서 랩뷰를 약간 좀 이렇게 경계선 밖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아주 젊고 어리고 시간도 있고 좀 열정도 있고 좀 생활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게이트만 가지고 많은 코딩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그게 바로 반도체 회로를 복층형으로 3차원적인 그런 회로를 만드는 기술을 연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전에 전작가 뭐 이런 학생들한테 많이 권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3차원적인 사고를 좀 하시면 이런 다층이나 서브 VI 뭐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빠르고 심플하고 깔끔한 상태의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뭐 페이지 하나 늘려놓고 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늘려놓고 2D 데이터를 쭉 가져다가 무엇을 하냐,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윗라인, 아랫라인의 중간값을 하나 찾아야죠. 그건 여기서 나와요. 별거 없잖아요. 요거는 굳이 뭐 계산이라고 할 것도 없죠. 최대 최소 이건 포지션인데 진짜 저 두 라인을 그린 X 포지션, Y 포지션이 아닌데 요 두 개가 제가 아까 라벨을 아무거나 막 놓나 보네요. 이게 P1, P2라고 하죠. 그리고 그곳은 그 P1, P2의 의미는 P1이 와이어 정리 좀 할까요? 와이어 정리하고 P1이 쭉 따라가면 탑이죠, 탑. 그리고 P2는 쫙 따라가면 바텀. 이게 탑라인, P2가 바텀 라인. 그 얘기는 바텀 빼기 탑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준 다음에 그걸 다시 탑라인에 더해주면 딱 미들라인이 나오겠죠? 해보죠. 일단 빼주고 뭘 빼주냐, 바텀 라인 빼기 탑라인. 그럼 요 높이가 나오잖아요. 높이. 높이의 반 2로 나눠줘요. 또 2로 나눠주고, 그러면 요 반까지의 요 높이가 나오는데 요 높이에다가 탑 데이터를 더해주면 미들라인의 위치 값이 딱 나오는 거죠. 이게 탑이었죠, 위에 게. 그리고 여기다가 요걸 그대로 복제한 다음에 연구를 해주고, 여기 이제는 미드 하고 실행을 딱 해보면 딱 중간값이 나왔죠. 물론 소수점이 보인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는 데이터 속성을 딱 바꿔줘야죠.
뭘로 바꿔줄까요? 예. 어차피 마이너스의 값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U30이면 되죠. 마이너스면 I30이지만 예, 이렇게 물론 요 두 개도 바꿔주시고 싶으면 바꾸셔도 돼요. 당연히. 그러면 이 배열에서 요 포지션 라인의 배열을 하나 딱 따오는 거죠. 어떻게 따오냐면 이것도 당연히 배열에서 배열 삭제, 딜리트 배열인데 한 줄만 따오면 돼요. 열과 행이 헷갈리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냥 해봐요. 해보면 돼요. 이게 하나하나 이건 뭐지 다 해볼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야지 막 그 챗GPT 통해서 막 텍스트 기반의 언어 공부하듯이 결과값만 줘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뭐 실력이 는다 이것보다는 그냥 요령만 터득한다 요거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한데 이왕 근본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 보십시오. 이게 로우로 했잖아요. 행으로 했잖아요. 아래는 열이고 어느 방향으로 자르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잘린 데이터를 가져와 봐요.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게 실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줄인데 2D 배열을 자르면 2D로 나와요. 결과가. 그리고 쭉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나온 게 이 가운데를 잘라서 나왔냐 이 가운데를 잘라서 나온 거냐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죠. 여기서 시퀀스 로컬을 하나 더 만들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요 1D 그냥 한 줄의 데이터를 차트 그래프 이런 걸로 한번 볼까요? 차트가 아니고 그래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네, 커피를 한 모금 한 반 잔 마시고 다시 시작해 보면 요게 그 그래프에 2D를 이렇게 넣어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요게 여기가 어디가 어딜까? 하필 그 찍은 게 정 가운데 이미지라 잠깐만 다시 멈추고 자 이미지를 다시 그림판에서 보면 이게 가운데잖아요. 공교롭게 가운데예요. 물론 이게 하나하나 확인하면 되긴 하는데 위로 한번 올려보죠. 그리고 저장을 해요. 그리고 실행을 해봐요. 그래도 나오죠. 이 얘기는 가로 방향으로 잘라서 가져온 게 아니고 URL을 가져왔다. 좀 기침을 좀 진정을 했고요.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저장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여기에 따라가야지 되는데 그거는 이제는 요 라인은 지금 고정이니까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따라간 게 확인이 되죠. 일단 한번 그래프 기준으로 믿고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참고용으로 여기다 두고, 그래프도 여기다 두고. 요게 지금 ED이기 때문에 1D로 리스페이스래. 리쉐이프입니다. 리쉐이프 어레이를 하는데 요게 사이즈가 몇인가? 요건가? 이렇게 하고 자르고 다시 있고 하면 어찌됐든 1D로 바뀐 거예요. 다차원을 1차원으로 바꾸는 건 요거 쓰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원을 다차원으로 바꾸고 싶다, 그리고 그건 이제 포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요건 1차원을 2차원으로 바꾼 거고 1D를 2D로 바꿨다는 그 얘기고요. 여기는 2D를 1D만, 어차피 저 2D 안에는 1D밖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두시고, 요거에 이제는 자동으로 위아래 라인이 아니고 좌우 라인을 뽑는 건데, 요 값을 가져오면 되죠. 어떻게 가져오느냐, 포르프를 하나 돌려요. 여기도 원래 다음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면 좋긴 한데, 시간 관계상 페이지 만드는 거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거죠. 이렇게 가져오면 요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는데, 요것도 요것도 시프트 레지스트로 바꾸는 게 훨씬 낫겠어요. 판단을 해야지 되니까. 그리고 뭐보다 크냐 작냐, 요 값이 인덱스 어레이 가져와서 그러고 보니 요 개수는 요거랑 같겠네요. 이렇게 요거 포르프의 횟수에 맞춰서 인덱스를 바꿔주면서, 그리고 얘 값이 뭐보다 작냐, 뭐보다 작죠. 크리에이트 콘스탄트 하고 뭐보다 작냐, 대략 200? 50이었구나. 우리 50으로 했었죠. 그렇다면 다시 이건 굳이 이것까지 만들 시간도 없지만, 이건 너무 고차원적인 변화를 해주고 있었네. 너무 고차원적인 변환이에요. 그냥 1D 찾기로 하죠. 1D 찾기. 자, 찾기. 50 뭐 필요 없죠. 0. 그냥 0 찾으면 되잖아요. 이게 몇 번째냐. 그리고 얘를 기억하시죠? 리버스 한 다음에 다시 0을 찾아요.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역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전체 배열에서 얘를 빼준다. 맞나 하고 의심할 시간에, 요거는 눈에 확 띄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5배선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랑 요 두 포인트가 나와야지 되거든요.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여기가 맞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클릭해서 비저블 아이템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케일도 나오는데 필요가 없고, 그래프 팔레트 나오는데 저게 필요한데, 이왕 보시는 거 커서 레전드도 한번 보시고 이런 거죠. 커서 추가하면 여기 사용되는데,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지금은 요 돋보기 있잖아요. 요거에 요거 두 번째 걸 가지고 쭉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306이래요. 0,
첫 번째 요 부분 찍힌 게 306 그리고 111 요거죠. 예. 그러면 잘 두 값이 맞는 거예요. 요게 뭐였죠? 레프트죠, 레프트. 이게 라이트. 라이트. 그러면 결국 요 마지막 이미지 요거를 만들어 주는데 필요한 거 요것도 넘기면 좋겠네요. 그죠? 요거를 넘기죠. 요거를 넘기는데 어떻게 넘기느냐?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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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바깥으로 빼내고 요 이미지 보내주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오는데 요 이미지 라인이 열로 연결되고 이것이 연결되고 얘가 탑으로 가고 얘가 와이어가 너무 이쁘지 않게 막 연결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린어 와이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레프트 라이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클리 이렇게 해서 시퀀스 로컬 2개 만들어 주시고 레프트 라이트 이게 레프트 라이트였죠.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게 뭐야? 왜 절로 가지? 왜냐면 이 좌측 라인부터 이 사이즈가 나와야지 되는데 이게 3배가 돼 있잖아요. 3배가 돼 있어서 3배 옆으로 그리고 3배 더 넓게 퍼져 버리거죠. 예, 이거 다 3으로 나눠줘야지 됩니다. 아쉽게도 인서트해서 나누기 하면 예, 와이어가 아래에 연결되거든요. 래피는 바꿔주면 좋은데 이거는 바꿀 마음이 없나봐요.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눠주고 똑같은 거 가져다가 으로 나눠주면 그럼 요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라인, 가운데 미들 라인 선 기준으로 요 점과 요 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 벗어난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까지 완전히 맞추고 싶다 그러면 예, 이 모든 라인을 쭉 해서 그 중에 최대 최소값을 최대치만 골라내면 되는 거죠. 요 밑에 이렇게 벗어난 거는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요. 여기 살짝 아래쪽으로 벗어난 거는 이게 그 서수점의 영향, 뭐 크기와 기수와 서수의 영향, 뭐 이런 거니까요.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또 오늘도 아쉽게도 33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하자면 끝이 없거든요. 예, 지금은 거의 중간 단계쯤 된 거고 요거를 실용적인 면까지 가려면 못해도 보통 한 학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를 하시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게 참 아쉬운데 요거를 보시고 나름 이어서 가실 것 또 하시고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레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맞추고 제가 시리즈가 멈춘다고 해서 아예 영상을 뭐 계속 안 올리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벤트성으로 올리긴 올려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레뷰 외에 다른 것도 일이 있으면 또 올리니까요. 그런 것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